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돌이킬 수 없는 순간, 그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70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 일주일, 그 짧은 시간 동안 벌어진 일이 어떻게 평생을 함께한 부부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인간의 외로움과 용서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4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인간의 외로움이 얼마나 깊고 위험한 감정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둘째,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관계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서입니다. 셋째,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년에 찾아오는 사랑과 외로움의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져서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께는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순이 할머니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순이 할머니는 올해 72살입니다. 결혼한 지 벌써 50년이 넘었고 2 아들을 키워서 장가 보낸 평범한 할머니였습니다. 남편 철수 할아버지는 평생 성실한 직장인으로 살아오다가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바쁘게 지내시는 분이었어요. 작은 컨설팅 일을 하면서 가끔씩 출장을 다니곤 했는데 이번에도 부산으로 일주일간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는 남편을 배웅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부 사이가 예전만큼 돈독하지 못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고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고, 정순이 할머니는 그런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외로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떠난 첫날 밤, 정순이 할머니는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젊었을 때는 하루만 떨어져 있어도 그리웠는데 이제는 일주일이나 혼자 있게 되어도 크게 서운하지 않은 걸 보니 우리 사이에 무언가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순이 할머니가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오랜 친구인 영자 할머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영자 할머니는 정순이 할머니와 같은 동네에 살면서 가끔 만나곤 했는데 이날따라 유난히 반가워하며 집에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영자 할머니 집에 가보니 뜻밖에도 남자분이 한 분 더 계셨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라고 소개받은 그분은 영자 할머니의 먼 친척뻘 되는 분으로 최근 아내를 여의고 혼자 지내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3사람은 자연스럽게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생각보다 말씀을 재미있게 하시는 분이었고 정순이 할머니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민수 할아버지와 정순이 할머니 사이에는 묘한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둘 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고 특히 대화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아내와의 마지막 몇 년이 그리 행복하지만은 않았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정순이 할머니도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이 지나고 영자 할머니의 제안으로 다음 날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자 할머니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자리를 뜨게 되었고 정순이 할머니와 민수 할아버지는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2사람은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정순이 할머니의 말을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었고 정순이 할머니는 오랜만에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만남이 며칠 계속되면서 정순이 할머니의 마음에는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면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설렘을 느꼈고,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여자로서의 감정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출장 넷째 날 밤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민수 할아버지가 정순이 할머니의 집까지 바래다 주었는데, 현관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 순간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는 순간적인 동정심에 민수 할아버지를 집 안으로 모셔드렸고 차 한 잔 드시고 가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남자분을 모신 것도 어색했고 둘만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 묘한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도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정순이 할머니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5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순이 할머니는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외로움과 그리움, 그리고 여자로서의 욕구가 이성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이 할머니는 민수 할아버지가 조용히 집을 나가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부터 정순이 할머니는 심한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렸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로부터 몇 차례 연락이 왔지만 받을 수가 없었고 영자 할머니와도 자연스럽게 연락을 끊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날이 하루하루 다가올 때마다 정순이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떤 얼굴로 남편을 맞이해야 할지, 이 비밀을 평생 숨기고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이 되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라도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집에 도착했을 때 정순이 할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다정하게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출장 이야기를 들어주고 피곤하다는 남편을 위해 이것저것 챙겨드렸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이런 모습이 다소 의외였지만 기분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정순이 할머니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할수록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죄책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든 것은 그 일주일간의 경험이 자신에게 남긴 감정적 변화였습니다. 민수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꾸만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런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순이 할머니는 더 이상 혼자서는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비밀을 평생 가지고 살기에는 너무나 무거웠고 남편을 속이며 사는 것이 더욱 큰 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평소처럼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을 때 정순이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저한테 할 말이 있어요. 철수 할아버지는 신문에서 눈을 떼고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의 아내를 보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그날 밤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출장 기간 동안 민수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날 밤에 벌어진 일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아내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것도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도무지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순이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이것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실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아내에 대한 연민의 감정도 느꼈습니다. 아내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동안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소홀히 대했는지에 대해서는 뒤늦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거의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는 자신의 외로움과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철수 할아버지도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남편이었는지 인정하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막이 시작됩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지켜볼 두 번째 이야기는 진실이 밝혀진 후 이 부부가 겪게 되는 혼란과 갈등의 시간들입니다. 정순이 할머니의 고백 이후 철수 할아버지는 며칠간 집을 나가서 큰아들 집에 머물렀습니다. 아들은 부모님이 무슨 일로 싸우셨는지 물어봤지만 철수 할아버지는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어머니가 아버지께 상처를 드렸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만 했을 뿐입니다. 그 며칠 동안 정순이 할머니는 혼자 집에 있으면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진실을 털어놓은 것은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50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 때문에 가족 전체가 흔들리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이 시기에 정순이 할머니는 거의 우울증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끔 친구들로부터 안부 전화가 오면 괜찮다고 둘러댔지만 실제로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 철수 할아버지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내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남남처럼 지내는 어색하고 냉랭한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면서 정순이 할머니는 점점 더 절망적인 마음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남편이 크게 화를 내거나 이혼하자고 말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로 지내는 것이 더욱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순이 할머니가 혼자 동네를 산책하고 있는데 멀리서 민수 할아버지가 걸어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정순이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동안 그분을 만날까봐 두려워서 집 근처도 제대로 나다니지 못했는데 이렇게 마주치게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도 정순이 할머니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그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정순이 할머니는 복잡한 감정으로 인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결국 민수 할아버지가 먼저 다가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정순이 할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을 뿐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그런 정순이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이후 계속 후회하며 지냈고 정순이 할머니에게 연락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자신 때문에 정순이 할머니가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진심으로 미안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완전히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민수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순간들이 자신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고 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만나지 않기로 약속했습니다. 민수 할아버지는 곧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갈 예정이라고 했고 정순이 할머니는 그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민수 할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을 가진 후 정순이 할머니는 조금이나마 마음이 정리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로 남편과의 관계 회복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철수 할아버지의 마음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다시 예전의 관계로 돌아간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두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순이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정순이 할머니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주방에서 쓰러졌습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검사 결과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위염과 함께 혈압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극도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 순간 철수 할아버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는 동안 정작 아내는 이렇게 몸까지 상하며 고생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병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지난 몇 달간 자신이 얼마나 냉정하게 대했는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내가 그런 일을 저지른 것도 결국 자신이 제대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가 의식을 회복했을 때 철수 할아버지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만에 남편의 따뜻한 손길을 느낀 정순이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도 아내의 눈물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울음이 나왔습니다. 병실에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그동안 아내를 너무 차갑게 대했다며 진심으로 사과했고, 정순이 할머니도 다시 한번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제 정말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자고 약속했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는 동안 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내를 돌보며 지냈습니다. 병문안을 온 자식들은 부모님이 다시 예전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이자 안심했고, 정순이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도 서서히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었고, 두 사람 모두 앞으로 어떻게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막이 시작됩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정순이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이 변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늘어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이제 아내의 감정과 상태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했고, 정순이 할머니도 남편에게 자신의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철수 할아버지가 출장을 가거나 외출을 할 때 정순이 할머니는 그냥 배웅만 했지만, 이제는 언제 돌아올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서로 자세히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순이 할머니도 외로움을 느낄 때 혼자 참고 있지 말고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함께 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은 함께 영화를 보러 가거나 산책을 하는 시간을 만들었고, 저녁 식사 후에는 차를 마시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개선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쉽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끔 철수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그날 밤의 일이 떠오를 때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완전히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도 불현듯 배신감이나 상처받은 감정이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차가운 반응을 보이면 혹시 아직도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불안해했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순간들을 겪으면서도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서로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했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철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감정 변화에 대해서도 정순이 할머니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아내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두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전보다 오히려 더 좋아진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서로에 대해 더 솔직해졌고 서로의 감정과 필요에 대해서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함께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정순이 할머니가 철수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저를 진짜로 용서하셨나요? 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고 배신당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대신 당신이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고 무엇보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부족한 남편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정순이 할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앞으로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는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그 외로움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건전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어르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만난 할머니들과 함께 취미 활동도 하게 되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아내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 너무 혼자만의 시간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는 반성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아내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등산 모임에도 가입했고 댄스 교실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다른 부부들과도 친해지게 되었고 서로의 경험담을 나누면서 부부 관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신들의 어려웠던 경험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부부 사이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서로를 잃을 뻔했던 경험 때문에 이제는 함께 있는 매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 함께 식사하는 것, 저녁에 나누는 대화까지 모든 것이 예전보다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할 만큼 다정하고 행복한 부부가 된 것입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신기해했고 친구들도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다정해지셨냐고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물론 두 사람은 그 비밀에 대해서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로를 더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한 결과라고만 말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네 번째이자 마지막 막이 시작됩니다. 이제 정순이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깊은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인간의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지입니다. 정순이 할머니가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줄어들면서 느끼게 된 깊은 외로움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는 우리 모든 시니어들이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부부 사이의 관계도 변화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은 점점 익숙함과 편안함으로 바뀌어 갑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칫하면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까지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서로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되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필요에 둔감해질 수 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의 경우도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자신만의 일에 몰두하느라 아내의 외로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정순이 할머니도 그런 외로움을 남편에게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둘 사이에는 점점 거리가 생겼고, 결국 정순이 할머니는 다른 곳에서 위로를 찾으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부부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서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대화도 줄어들고 함께 하는 시간도 줄어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 상태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정순이 할머니가 만약 그 외로움을 남편에게 솔직하게 표현했다면, 그리고 철수 할아버지가 그런 아내의 마음을 제대로 들어주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의 마음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서로와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사소한 일상의 감정부터 깊은 내면의 고민까지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용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철수 할아버지가 아내를 용서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서 아내와 제대로 된 대화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아내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철수 할아버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도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된 데에는 자신의 책임도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단순히 상대방의 잘못을 묻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함께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철수 할아버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잘못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더 나은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의 결과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모든 부부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갈등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용서하기 어려운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상대방만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은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는지도 함께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란 과거의 일을 묻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세 번째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위기가 때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순이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은 분명히 큰 위기였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뻔했고 두 사람 모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그리고 자신들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은 계속해서 서로에게 무관심한 채로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관계를 유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를 통해 두 사람은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기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정순이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의 경우에도 만약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만을 탓했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노년의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사랑은 끝나고 이제는 그냥 익숙함과 편안함만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순이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더욱 깊고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가 민수 할아버지와의 만남을 통해 느꼈던 감정들도 어떻게 보면 자신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여성으로서의 감정들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정순이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가 관계를 회복한 후에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노년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성숙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젊었을 때의 열정적인 사랑과는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깊이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노력 없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지속적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함께 성장해 나가려고 노력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지금까지 정순이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이런 상황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각자의 관계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충분히 보이고 있는지, 소통은 잘 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만약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어떤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함께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순이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혼자서 견디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들과 건전한 관계를 맺으며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순이 할머니가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부부가 함께 여러 모임에 가입한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관계를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건전하고 올바른 관계들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가족, 특히 부부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든든할 때 다른 모든 관계들도 건전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자신의 과거나 현재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상의하시거나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반드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정순이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처럼 진심으로 반성하고 노력한다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과 변화하려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전해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여러분도 댓글을 통해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배워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런 채널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부부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이야기해 주세요. 물론 너무 개인적인 내용은 무리하지 마시고 편한 범위 내에서만 나누어 주시면 됩니다. 때로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으로 조언을 하기는 어렵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순이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처럼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내 주변에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친구들과도 점점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배우자를 잃으신 분들이나 부부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외로움은 더욱 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작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화, 이런 작은 관심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외로움을 느낄 때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자존심보다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님들, 오늘 정순이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위험한 감정인지, 부부 사이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노년에도 아름다운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다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순이 할머니와 철수 할아버지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실수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의지와 노력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모여서 더 큰 지혜와 위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도 또 다른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늘 따뜻한 사랑과 깊은 이해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